오늘은 읽었던 책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샌리 루니의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입니다. 최근에 원서로 샌리 루니의 뷰티풀 월드 Where Are You를 읽었고요. 이거를 읽기 전에 미리 번역본을 읽어둔 거예요. 제가 아직 원서를 그렇게 읽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본을 먼저 읽어주거나 아니면 번역본하고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기존에 제가 샌리 루니의 책이라면은 노멀 피플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읽었었어요. 노멀 피플은 메리앤과 코넬이 주인공인데 제가 그 책 속에서 코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메리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코넬이 메리앤과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 친구들에게는 그것을 속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나면서 졸업 파티 때도 메리앤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넬의 엄마조차도 코넬에게 너는 좀 형편없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의 처음에 그랬던 코넬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계속 코넬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로 잡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책의 처음에 등장했던 코넬과 책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코넬이 달라요. 저는 노멀 피플에서 그 지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 이 책도 결국은 성장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들마다 자기가 선착하는 주제가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샌리 루니가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메리앤과 코넬, 노멀 피플에서는 그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또 더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였다면 이 책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서는 지금 대학 시절도 다 보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처음과 달리 성장을 합니다. 성장은 계속 이루어져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샌리 루니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기 전에 어떤 고민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청춘 특유의 것들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직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 뭐 50이 되고 60이 돼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겠지만, 뭐 그렇게 어떤 청춘 특유의 고민과 불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셀리로니의 등장인물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유독 이제 이 책, 뷰티풀 월드 웨어 아 유에서의 사이먼만 제가 너무 좋아해서 페이퍼를 몇 번 썼죠.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그래서 사이먼을 사랑하는 아일린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그 얘기는 좀 했으니까 오늘 펠릭스와 앨리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펠릭스와 앨리스가 이제 로마에 같이 가거든요.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앨리스가 나 로마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갈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펠릭스가 앨리스랑 이제 첫 섹스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밤에 펠릭스가 앨리스에게 자기가 어릴 적에 14살 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펠릭스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런데 나 사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앨리스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궁금한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펠릭스가 고백한 그 잘못이 저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앨리스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와, 나 너 다시는 못 만나겠네? 라고 할지, 나 그래도 네가 엄청 좋아 라고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이려나 했는데, 앨리스는 펠릭스에게 자기도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펠릭스한테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아일린에게 이메일로 표현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펠릭스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고 나중에 후회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게 털어놨어. 나는 그것이 일종의 내가 저지른 최악의 일에 관한 대화 중 하나였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는 무척 나쁜 짓들을 좀 저질렀어.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중 일부는 여자 관계에 대한 거야. 내가 그를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가끔 나 역시도 내가 저지른 끔찍한 짓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사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 그가 오랫동안 후회하고 자책했던 것 같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 그가 설명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일평생 갈 충격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 영향도 없을 테니까. 그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듯이 나 역시 객관적인 제3자로서 개입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런 행동들을 고백했을 때 내가 느낀 기분이 무엇이었든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아. 그저 나는 그의 후회가 진심이고 그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이게 이 책의 165페이지와 166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역시도 페이퍼를 통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릴 적에 후회되는 몇 가지 일들을 저질렀고 그게 저를 아직까지도 괴롭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밤에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너무 괴로워서 제가 이제 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자. 후회는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앞으로 가급적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무언가 결정을 할 때, 무언가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결국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셀리루니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의 이 이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앞으로도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 어릴 적에 누군가를 괴롭게 했던 일들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느 정도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을 하고 있겠죠. 그런 어떤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뭔가 묘하게 위안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노멀 피플에서 코넬에 대해 얘기할 때 책의 처음과 끝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이 코넬의 모습이. 저는 이게 펠릭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틀어서 펠릭스를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원서에서 그 마음이 더 커서 원서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여기 밑줄도 그어놨죠? 이게 284페이지. 코넬이 아니죠. 누구지? 펠릭스가 이제 앨리슨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펠릭스에게는 같이 사는 개가 있어요. 반려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밥과 물을 챙겨주면서 이제 개한테 말을 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개한테 하는 말이죠. Do you remember Alice? She's been here a few times. You've met her. The dog got up from the floor and padded over to him. I don't know if she's allowed dogs at her house, he remarked. I'll find out for you. He refilled the dog's bowl with water then. 이게 284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앨리스 기억하니? 여기 몇 번 왔었고 너도 만난 적이 있는데. 걔가 바닥에서 일어나더니 사뿐사뿐 다가왔다. 그가 말했다. 그녀가 집에 개를 들이게 해줄지 모르겠어. 내가 물어볼게. 그런 다음 그는 개의 그릇에 물을 다시 채워주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랑 같이 사는 개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걔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일단 이 걔를 챙겨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걔를 좋아할까? 이 펠릭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앨리스랑도 같이 지내면서 이 반려견도 같이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고민하는 이 모습이 14살에 그 잘못을 저질렀던 펠릭스랑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충분히 후회하고 자책했으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를 믿고 싶어라고 했던 게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펠릭스가 당연히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라고도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별로 제가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왜 안 좋아하겠냐. 딱히 그렇게 좋은 사람인 느낌은 아니어서 그랬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건 아니고 그런데 펠릭스도 어릴 적과는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어릴 적보다는 당연하게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펠릭스가 너무 좋았어요. 셀리 루니는 노멀 피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작품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이번 책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공통적인 정서가 노멀 피플,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대는 어디에까지 다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 등장인물들이 끝에 가서는 결국 다 받아들이고 상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먼은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이먼조차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그 성장의 과정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인간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고 너는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겪어내고 결국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찾게 되고 그 기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물론 이제 이들은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일린하고 사이먼도 뭐 계속 행복하게 살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살다 보면 또 되게 많은 부침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책의 처음보다 책의 끝에서 이 등장인물들은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셀리 루니를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제 단발머리님 페이퍼를 보니까 셀리 루니의 새로운 책을 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직 번역본이 안 나왔어요. 저는 번역본이 나오면 그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